자, 좋습니다. 오늘 시장 좀 마무리 좀 하고요. 오늘 시장 좀 마무리하고 내일 시장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굳이 꼭 내일이다 보기보다는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하고 이번 주까지 시장의 흐름들을 말씀드리고, 뭐 이번 주에서 다음 주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체크하시고요. 거듭 강조입니다만 저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강조했듯이 일희일비하시면서 주식을 하시게 되면 정말 병나요, 병나. 돈을 벌기 전에 병이 더 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전에 병이 더 나니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큰 흐름 보시고 그 흐름을 따라서 대응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 프로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냥 뭐 인터넷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충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주식을 압니다. 주식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또 남들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식은 너무 고생하면 말씀드렸죠, 병나요, 병나. 그래서 주식은 정말 편안하게 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알아야 편안하게 주식 매매가 되는 것이니까, 막 조급하게 매매하기 어떻게 돼요? 맨날 시세만 봐도 막 가슴 두근두근 거리죠, 여러분들. 그냥 저도 지금 뭐 맨날 분 차트 보고 있습니다만, 선물지수, 선물 차트, 분 차트 보면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종목을 보게 되면 아주 그냥 두근두근하죠, 여러분들. 중소형주들, 테마주들, 또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종목 보게 되면 심장이 콩닥콩닥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병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마셨듯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단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대박이 터지면 저는 1년도 가져간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1년 동안 가져간 적은 별로 없어요. 평균적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정도.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틀리긴 합니다만,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승부는 나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주식 들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6개월이면 그냥 주식 잡아놓고 놀러 다녀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아시고요. 여러분들 주식은 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아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드릴게요. 오늘 장은 일단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경계감이 지금 부각이 된 겁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경계감이 부각이 됐는데, 뭐 코스피는 그동안 오른 것도 없어요. 오른 것도 없습니다.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도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적으로도 흐름 자체는 분명히 재반이평선 중심으로 흐름 자체가 탄탄한 하방 경직이 나옵니다. 무너지는 장세는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직은 무너지는 흐름은 없다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코스닥도 무너지지 않죠. 음봉은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5일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 주가 5일선, 11선, 21선, 61선 중심으로 정별로 돌아섰네요. 그죠? 코스닥 시장이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만 분명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 구간에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눌림 나오는 거, 이런 거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저는 그 무방할 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요. 제일 싫습니다. 내일 장 어때요? 내일 장 가요? 내일 빠져요? 내일은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제일 싫어요. 너무 많죠,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내일 하루 정도 좀 빠지면 어때요? 내일 하루 정도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하루 뭐 단타 쳐가 수익 냈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수익 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선물 옵션 만기일, 특히는 옵션 만기, 옵션 만기는요, 이 옵션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 다 기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기법 하나도 없어요. 네? 주식 선물은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는 아니지만 옵션에 비해서 그나마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선물은 저처럼 시황을 잘 보는 사람들은 양방향으로 다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은 그나마 괜찮은데,
옵션은 그게 안 돼요. 저는 옵션 만기 때마다 뭐 옵션 만기 어때요? 뭐 이런 거, 그 선물 옵션 만기라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아, 저분이 주식을 모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옵션 만기 지나면 여러분들 뭐 주식 매매 안 할 겁니까?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은 선물 옵션 만기를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장은요,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한 교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주 금요일날. 멀리 보면 코스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중간에 잔파동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다만 아무리 중장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은 분명히 한번 대응을 해야 돼요. 그죠? 무조건 들고 가면 힘들거든요. 저런 구간에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이 저런 구간이냐? 제가 보기엔 저런 구간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려면 적어도 5일이평과 11일평선 중심으로 이 추세가 무너질 때, 그때부터 경계를 가지셔도 돼요. 지금은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주가가 장대 양봉이 그냥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음봉, 이런 숨고리 양상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 크게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코스피도 살아있지, 코스닥도 살아있지. 근데 왜 무섭다고? 심리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냥 빠지지 않을까? 저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주식을 모르니까. 차트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거 주식 못 들고 가요. 응? 물론 추세 매매, 중장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르겠습니다만, 맨날 단타 치는 사람들은요, 이격 벌어졌다고 저거 주식 다 털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장이 살아있습니다. 또 악재가 없어요. 제가 한 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지금 증권시장은 지금 증권시장은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습니다. 자, 지금 증권시장에서 그나마 큰 악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건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에서 제가 요거 해드렸었죠. 미국의 이제 이 파우처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격리됐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당국의 최고 수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코로나는 중국 연구소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트럼프도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도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중국과의 무역관계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중국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건 뭐예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중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증권시장에는 뭡니까? 악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악재가 없는 겁니다.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는데 가다가 주가 조정받으면 어떻게 돼요? 조정 나오면 잡아야죠, 여러분들. 지금 장이 여러분들 분명히 시세가 종목들이 여러분들 조금 늦었어요. 조금 늦은 겁니다. 여러분들 빠른 거 아니에요. 그나마 최근에 오시고 오늘 오신 회원님들 그나마 타이밍 잘 잡으셔 오신 거고요. 이미 종목들의 수익률들을 보게 되면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오늘 테크인 70% 넘었죠. 오늘 아까 한 교수 함께 보셨죠. PSK 테크, 테크인 이런 종목들 시세가 지금 벌써부터 저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늦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늦은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죠. 후발주를 중심으로 한 공략이 이제는 보다 본격적으로 단행돼야 되는 그런 위치가 왔다. 뭐 테크인이라든가 PSK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그죠? DB하이텍도 이제 목표 순위 23% 달성됐고, 그죠? 에로티백큐도 늦게 올라가면서 18%, 자,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남들이 부러워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먼저 잡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잡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어디서 잡았느냐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라는 얘기. 제가 분명히 있잖아. 저는 시장이 터지고 나서 쫓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슈프림은 또 어디서 잡은 겁니까? 여기서 잡은 거 여기서. 그죠? 쫓아가는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외환집 투자가들은 저런 구간에서 물량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종목 또 어디서 잡아도 여기 잡으면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은 이 반도체라든가 이 5G라든가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 중심으로 주가가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목을 주고 플랫폼이 완성해서 새로운 반등이 시작되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매집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처럼 주가가 가다가 약간 출렁거릴 때 이런 조정이 나올 때가 매집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장 조정받기를 기다리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리는 분 많잖아요. 가다가 이만큼 빠지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건 조정이에요. 가다가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가는 겁니다. 오늘 같은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물량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시황을 알고 좋은 종목을 알고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런 종목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는 나중에 추천드리고 나중에 매매했던 종목들까지 시세가 다 터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19라는 별다른 악재 없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없고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제일 선방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올해 중국도 경제 성장률 플러스 1.2%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가 살아난대요, 여러분들. 경기가 살아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19가 이태원을 중심으로 조금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이고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국면이 진정되고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되게 되면 당연히 2021년은 경기가 반등합니다. 경기가 반등하게 되면 최소한 올해 2020년까지는 증권시장은 강세장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5월입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올해 1년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 1년만 보고. 그죠? 올해 1년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1년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이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면서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근거들을 여러분들,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무역전쟁은 부담이지만 코로나 확산세 추천되고 경제제 본격화되고 중국 양회를 통해서 5G IT 중심의 대규모 경기 부담 대시 나올 것이다. 아까 방송하는데 중국 양회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혼났습니다. 자, 결국에 단기급된다는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다. 나오잖아요. 전망 전략. 유동성 랠리는 계속됩니다. 이 유동성 랠리는 무서워요, 여러분들. 시세 분출이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은요, 이 종목 저 종목 나 혼자 빨리 먹겠다고 이 종목 저 종목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속된 말로 진짜 여러분들 팔면 올라갑니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 팔면 올라가요. 지금은 궁뎅이 무거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요. 이런 장은 오히려 신규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분들하고 직장인분들이 돈 더 많이 번다 그랬잖아요. 연배 있으신 느긋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돈 번다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매매가 힘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또 제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겠죠? 예, 수익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반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들 종목군들이. 저들 종목군들이 시세가 처음에 폭락장세가 나오고, 폭락장세가 나오고 있을 때 주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잡은 거 아니에요, 테크인. 그죠? 오르고 나서 지루하죠? 개인들은 여기서 다 털었을 겁니다. 아마 제 방송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도 여기 다 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리뷰해드리죠? 털지 말라고. 또 올라갑니다. 다 털었을 겁니다. 리뷰해드리죠? 그죠? 다시 움직이죠? 방송에 뭐라 하면 더 잡으랍니다. 신규 매수랍니다. 나오죠,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은 뭐냐면 여기 2단 반등이 시작되는 후발 종목들, 일단 테크인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안 잡더라도 요 구간에서 일단 재상승을 시작하는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 그걸 보는 거고요. 주식은 외로워요. 남들 쳐다보지 않는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같이 시장의 조정권에 들어갈 때 남들은 무서워서 주식을 털까 말까 고민해서 관망할 때 남들 쳐다보지 않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알기 때문에 남들 쳐다보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할 때 그 결과는 큰 겁니다. 지금 뭐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르테크는 이런 종목도 살아있죠, 여러분들. 그죠? 아머그린텍 이런 종목들 기업내가 얼마나 좋은데요. 살아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런 종목들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서 이런 털나갑니까? 털을 해요? 안 하죠? 리뷰해드리면서 계속해서 홀딩하고 매수 전략을 단행하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돼요? 잡아야죠. 잡자마자 주가 올라가면 좋기는 하죠. 하지만 잡자마자 주가 올라가길 바라지 마세요. 어차피 주가 올라가도 내일은 안 팔아요. 주식을 잡으려면 주식을 잡으려면 목표 수익을 좀 크게 잡으세요. 5% 10% 단타 칠 거는 그렇게 하시지만 주도 섹터를 가지고 주식을 잡으시면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30에서 50% 이상 100% 이상의 큰 목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집중 매집을 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오신 신규님들도 조금 지루하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장기 회원님들과 기존 회원님들과 또 최근에 오신 회원님들 간에 약간의 그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누가 먼저 오느냐 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제가 무방을 통해서 이제는 타이밍입니다. 기회입니다. 라는 걸 먼저 알아듣고 먼저 오신 분들은 그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약간 주저 무서워서 했던 분들은 조금 힘든 겁니다. 또 앞으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요. 그때 새로 오신 회원님들하고 지금 먼저 오신 회원님들하고 또 입장차는 또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 장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단기 상승 후 횡보 장세를 기록하면서 탄탄한 하방 경직이 나옵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장이 악재가 없습니다. 무너질 만한 악재가 없어요. 그 이태원 코로나19는요. 지금 뭐 벌써 80명 정도까지 확산됐다고 하는데 지금 뭡니까 신천지하고는 틀려요. 신천지하는 규모 자체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한번 또다시 확진자 수가 지난번처럼 확 해가지고 우리가 봉쇄 조치하고 그럴 단계는 일단 아니죠. 우리는 봉쇄 조치는 없어요. 봉쇄 조치는 없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죠? 더군다나 지금 중국도 이제 경제 재개를 했는데 중국도 지금 학생들 학교 가면서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가지고 다시 확산되고 있다는 것들 때문에 지금 경계인데 중국도 다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글로벌 국가들이 방역 체제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지난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미국과 유럽과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경제 재개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변수가 상당히 저는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일단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어요. 그럼 시장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물량을 좀 털어냅니다. 단기로 올랐다고 좀 물량을 털어내요.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 조절이고 매물 소화 과정이다. 그러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볼 때 따로 보지 마세요.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방향성은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코스피가 이렇게라도 완만하게 올라가줘야 코스닥은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코스피가 가다가 이렇게 꺾이면 코스닥은 못 갑니다. 잘못하면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방향성은 같아야 됩니다. 코스피가 지금 완만하게 미미하게 상승 기조는 살아있잖아요. 이런 상태면 코스닥은 가다가 좀 출렁거리더라도 또 가고 또 가는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고요. 제가 계속 강조했죠. 코스닥에 집중을 해라. 왜? 비대면과 관련해서 또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 중소형 IT예요, 여러분들. 언택트 관련, 바이오제약 관련
그런 산업들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코스닥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아, 양자모 터졌네요. 양자모 터졌어요. 양자모 터졌네요. 양자모. 아, 코이버. 그래서 자, 내일은 5 좀 한번 움직이겠는데요. 모멘텀들이 한번 나오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겁니다. KT가 5G 상용망에서 양자 암호화통신 기술 실증 시험에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양자 암호가 이게 실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이었는데, 자, 일단 이제 실용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자, 저런 것들이 또다시 이제 5G 관련주의 반등 모멘텀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은 조정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5일이평 중심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 월봉 아직은 살아있고, 코스피, 코스닥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중요해요. 미국 증시. 그 나스닥하고 S&P 많이 올랐죠. S&P보다는 나스닥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S&P하고 다우주도 지금 반등 나오고 있고, 나스닥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나스닥 시장, 이 미국 증시는요, 차트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미국 증시는 정말 철저한 펀더멘탈 시장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많이 올랐건 많이 떨어졌던 간에 펀더멘탈 자체가 살아나는 상황이면 차트 개무시하고 갑니다. 벌써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가다가 계속 가죠, 여러분들. 응? 그죠? 한국 증시 같았으면 이렇게 폭락 났으면 갔다가 이렇게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가요. 그냥 가. 그죠? 그냥 갑니다. 근데 이번엔 우리나라도 그냥 가죠. 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서 이제 글로벌적인 스탠다드 모범 국가로 부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한국 증시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적인 위상이 너무나 높아졌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호재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해외 나가서 한국산 제품, K푸드, K팝, 그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나라 제품보다 가격을 더 쳐주고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코로나19 잘하니까 지금 야구하고 축구 중계권료까지도 지금 외국에 팔면서 지금 외국에 방송 나가죠. 돈 받고 지금 해외에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제품에 대한 코리아라고 하는 K 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제일 강한 겁니다. 지금 중국하고 일본 증시 보세요. 얼마나 찌질한가. 그죠? 불과 이게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찌질했었는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 증시가 찌질한 거 보십시오. 그거에 비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보인 겁니다. 이게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느껴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십시오. 이런 장 좋은 장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계속해서 해드리면 그런 내용을 듣고 자꾸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모르면 제가 하는 얘기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걸 느끼시고 그러면서 아, 정말 이번에 주식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했던 분들은 말씀드리잖아. 자신있게 하시라고. 그리고 내일 당장 수익을 보지 말고 지금부터 배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 해가지고 최소한 7월, 8월 연말까지 보고 승부를 걸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움직이면 하루 이틀 정도 가다가 잠깐 순골이 나오더라도 오늘처럼 순골이 나온다고 무수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나오는 눌림 조정은 이런 건 잡아가는 그런 기회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여기서 고점에서 물량을 받고 눌림을 주고 갈 것인지 그냥 갈지는 봐야 됩니다.
저는 그냥 갈 거라고 봐요. 그냥 고점 넘어갈 거로 봅니다. 이미 고점 왔는데도 별로 물량 안 받아요. 설령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폭은 깊지 않을 겁니다. 왜? 엄청난 유동성. 그리고 이미 여기서 이미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어요. 여기서 들어온 세력들은 이미 장 자체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안 팔아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때문에 밀렸던 장이거든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안 팝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장을 이끌었던 세력들은 대부분이 기관 외국인들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팔만큼 다 팔았어요. 이제 더 안 팔아요. 대신에 여기서 곧버스를 매수해가지고 주가 폭락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손실이죠. 손실 난 거 많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쫓아갈 겁니다. 시세 부채를 좀 더 탄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좋아요. 결국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좋고 코스닥으로 팔아. 코스피 종목은 제가 몇 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게임주들도 괜찮네요. 넷마블, 펄어비스, NHN 이런 것도 괜찮고 네버 카카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뭐 삼성자 하닉스, 삼성전기 이런 것들 통신주들 말고는 볼 거 없다. 철저하게 말고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개별적인 펀더멘탈을 가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벌려면 코스닥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죠? 코스닥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느냐? 하우 정말 너무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해요. 자료가 또 있는데 잠시만요. 포스트코리아나 코로나고 자 요건 IT주에 대한 분석들을 해놨고요. IT주도 유니셈 해놨고 H8, KMW 이런 해놨고 이 자료가 아닌데요. 자 어쨌든 간에 IT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강조합니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이 IT 섹터가 장기적으로 성장 섹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모두가 경쟁하고 있는 섹터란 말이에요. 그 섹터가 이쪽이고 반도체와 5G고 2차전지 스마트폰, 비대면 이쪽이 계속 될 겁니다. 이쪽에 대한 승부는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섹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반도체는요, 이 비메모리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반도체는 뭐 시장에서는 메모리, 비메모리 어쩌고 다 얘기하죠. 저도 뭐 방송에서 메모리보단 비메모리 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메모리, 비메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실적. 예, 메모리, 비메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적이에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과 지금 삼성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들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계속 사업 영역을 확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반도체 장비로서 성장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건 비메모리건 더 중요한 건 실적이다. 조금 더 멀리 볼 때는 그러나 그래도 비메모리 사업을 강화하는 업체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죠? 반도체 업황은요 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 첨단 사업의 모든 공통 분모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안 쓰인 미래 첨단 산업은 없어요. 심지어는 가전제품이고 이제는 뭐 자전거니 오토바이니 요즘엔 조그만 그런 기기들도 다 반도체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차 이런 반도체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반도체란 얘기예요. 크게 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바닥권에서 제가 자꾸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미 테크인 같은 경우 놓쳤잖아요. 놓쳤잖아요. 저는 이런 종목들 추천 못 드려요. 이제는요. 저는 매수 못 합니다. 어떻게 돼요? 후발주를 잡아요. 후발주들. 물론 다른 종목이 더 가요. 근데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종목도 변동성 크면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대응이 어렵잖아요.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갔다가 확 뺐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거 누가 힘들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엔 후발주를 중심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응? 후발주를.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종목들, 뭐 유니셈이라든가, 그죠? 유니셈이라든가 JT 이런 종목들도 제가 이제 한 큐에서 분석을 드렸었죠. 드렸으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뭐 대응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충분히 보셔야 된다. 이런 구간이 오히려 매집의 기회가 된다. 잡아야 돼요. 더 이상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자, 5G도 징글징글합니다. 갈듯하면서 밀리고 갈듯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구간에서 전 세계가 본격적인 5G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시세가 터질 겁니다. 지금 RN2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도 후발주로서 흐름 자체가 살아나죠. 징글징글하죠. 포기하거나 그럴 단계는 일단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카메라 뭐 스마트폰 관련줄도 KH바텍,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 아모그린텍 다 살아 있습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 어느 쪽이 대장이고 누가 좀 빠르고 누가 더 많이 가느냐, 그런 차이거든요. 저는 그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결국엔 이 장은 무너지는 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는 장이고, 가다가 잠깐 쉬어가는 과정들은 나오겠습니다만 제 판단은 그래요. 가다가 여기서 조만간에 코스피가 좀 탄력이 좀 붙을 거로 보고 있고요. 코스피 탄력 붙으면서 코스닥도 좀 더 갈 거고, 적어도 이 장은 제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설령 못 간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엄청난 유동성 장세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그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장세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지금 뭡니까? 이태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또 정부 당국이,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고,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수혜 기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들 아직은 시세 분출 자체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관련주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마스크 관련주를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수출입니다. 수출. 내부적으로는, 내수적으로는 이제 마스크 공급이 많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로의 수출길이 열릴 거예요. 근데 지금 뭡니까? 이태원에서 코로나가 발생돼 가지고 수출 얘기가 조금 딜레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대응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뭐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산세가 여전히 있고 한국의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해외 수출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미국에다가 500만 장인가 보낸다 그랬죠? 보냈다 그랬죠? 자, 그렇듯이 우리나라 마스크 수요는 늘어날 겁니다. 그에 따른 반등,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순환 반등에 대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매트릭스도 그렇고 뭐 애들 개별적인 재료가 나면서 그냥 펑펑 한 번씩 뜨잖아요. 아, 진매트릭스 너무 아까워요. 문제는 뭐야?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엔 종목군들이 그런 재료 바탕으로 한 번씩 올라갈 거고요. 시젠과 수젠텍, 이디지스 같은 이런 진단 키트관들도 실적 호전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2단 반등은 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그 반등의 폭이 얼마나 될지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환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은 코로나19 관련주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가셔도 돼요. 그러면서 뭘 보입니까? 주도 섹터. 뭘 봐요? 뭐 2차전지, 5G,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이쪽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은 조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저가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맞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무섭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조정 장세가 쉬어가는 이 기간 조정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길어봐야 이번 주 정도까지 기지한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빠르면 내일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장은 눌림 조정이 나오고 숨고르기가 나올 때마다 적극적인 매집을 단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잠시만요. 자, 중국 인민은행이 양적은 없다라는 문구를 2년 만에 삭제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돈 풀기가 예고가 됩니다. 중국과 글로벌 국가들의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국면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본격적인 중국의 돈 풀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국의 경기 부양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에 따른 수혜국으로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정 장세가 매수의 기회라는 것이죠.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코로나19 관련주와 관련된 이슈들은 트레이딩 관점, 나머지 IT 섹터는 주도주를 중심으로는 중기 주도주를 가지고 승부를 거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죠? 다 설명드렸습니다. 다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 장이 하루 이틀 장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연말까지 승부를 걸어야 되냐. 내일 당장을 보지 말고 이 장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연말까지 그냥 가는 장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시장의 주도 섹터를 가지고 집중 매매되고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한다고 여러분들 계좌 불어나지 않아요. 힘만 듭니다. 스트레스 안 받죠? 좋은 주식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그 주도주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할 때 최고의 결과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공포감도 상당폭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정 나왔죠. 그동안 조정 기다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조정 나왔잖아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정 나면 더 떨어질까 못 사고 올라가면 올라가 또 떨어질까 못 사고 언제 삽니까? 그죠? 그리고 한 대표 매매 패턴들을 보시면 됩니다. 한 대표 패턴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폭락 장세가 나왔을 때 제가 가장 집중했던 부분들은 결국엔 주도주 아니었어요. 주도주입니다. 그죠? 주도주였잖아요. 결국엔 니들 종목이 다 터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멀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는 후발주로 주시로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큐에서 추천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추천 이후에 최고가 수익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테크는 76% 넘어갔습니다. 이게 주도주의 힘이에요. 잘 가는 주도주도 가만히 들고 있지 못하면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맨날 귀신처럼 치고받고 매매? 아우 늙어 죽어요 여러분들. 돈이라도 벌리면 할만하죠. 그죠? 이게 주도주의 힘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를 통해서 나머지 전체 자금의 20-30% 자금을 통해서 단기 매매 해가고 오늘 또 한 종목 매도 나갔죠? 예, 거의 뭐 하루에 한 종목씩 조금씩 매도가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박은 어디서 터집니까? 이런 종목에서 나는 거예요. 이런 종목. 응? 대박은 이런 종목에서 나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그죠? 대박은 이런 종목에서 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 가지세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MBA 나와서 지금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시황이 단 하루도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장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 숨고리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거니까 그것만 아시고요.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 바라고 이 구간 주도 섹터에 대한 매집의 기회다. 그것만 하시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주도주 잡으세요. 주도주. 반도체. 일단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5G가 지금 상대적으로 더뎌서 힘드시겠습니다만 항상 그래요. 주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을 이겨낼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또 진이기면 진이긴 만큼 시세 분출이 나올 때는 빠르다라는 거. 가고 나서 손 흔들지 말고 가기 전에 길목을 잡고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라 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리는 내용이니까 그 점만 아시고요. 네,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셨죠?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1번. 자,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예, 그래요. 자,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뭐 항상 제가 강조드렸듯이 중기 3개월 정도면 중기 정도로 보시면 되죠. 3개월 정도면 중기 정도 보시면 돼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면 중기 정도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중기 단기의 개념이 좀 틀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약간 맞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시간이면 승부 충분히 걸만한 위치입니다. 기간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자, 제 프리플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맨날 치고받는 잡주 가지고 치고받는 그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가장 펀더멘탈을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고 가장 펀더멘탈 대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잡아놓고 가는 매매를 하고요. 전체 투자자금의 20에서 30% 정도 그런 자금 가지고 이제 단기 매매를 좀 병행을 합니다. 병기 매매 좀 하고요. 그죠? 단기 매매 병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50에서 70%는 중장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니까 그거 꼭 참고하시 바라고요. VIP 방송은 일단 100% 문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ETF라든가 우량주라든가 코스닥 신성장주 테마주 이슈주 모두 매매합니다. 다만 잡주는 매매 안 합니다. 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히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세요. 조금만 멀리 보면 아주 대시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하고 또 주식 처음 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라고 그랬으니까 하시더라도 우리 방에 안 오시더라도 전문가하고 하세요. 그게 좋아요. 만약에 혼자 하시면 금방 깍통납니다. 자, 그것만 아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시장 자체가 일단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장이니까 자신감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회원님들은 내일부터 종목들 흐름 많이 좀 안정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장이 이제 스타트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탄력이 붙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 주식으로 집중적인 매집 단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신규님들 계속해서 문자 나가는 대로 매집하시고 기존 회원님들은 느긋하게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올라갈 때마다 이제 차익 실현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화이팅 하시고요.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회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익 많이 고생하셨고요. 자,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예, 국별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회원님들 내일 뵙고,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